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통합 예선 2회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해설의 김영삼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통합 예선 1회전 보내드렸는데 한국의 김채영 선수가 중국의 리어 선수에게 시원한 승리를 거뒀었죠. 네, 매우 안정감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김명훈 선수가 패해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구링이 선수가 역시 좀 노련미가 있는 훌륭한 선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리게 될 두 판 어떤 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삼성화재배 어떤 대회인지 대회 개요 살펴보고 넘어오시죠. 중앙일보와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우승 상금은 3억 원, 준우승 상금은 1억 원입니다. 시드는 총 8명이 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국 5명, 중국 5명, 일본 2명, 그리고 후원사 시드자는 아직까지 미정 1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게 될 두 판이 한국의 조한승 구단 대 중국의 저우루이양 구단의 대결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판은 한국의 한승조 5단 대 일본 이치리키료 8단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두 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우선 한승조 이치리키료 8단 같은 경우는 이치리키료 8단은 일본에서 이제 이야마 유타 다음으로 네. 랭킹이 뭐 한 2위나 3위쯤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기사고요. 그에 반해 한승조 5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랭킹 뭐 20위권, 30위권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최소한 박빙이거나 오히려 누구의 손을 들어주자면 저는 한승조 5단 손을 살짝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한승조 5단이 또 기세가 상당히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조한승 구단과 저우루이양 구단의 대결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뭐 연령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최근에 성적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저우루이양 구단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조한승 구단에 워낙 이제 관록도 있고 또 이제 경험도 워낙 풍부한 기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만한 능력이 있는 기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상대 전적도 최근에는 좀 지긴 했지만 그래도 4승 3패로 아직 앞서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 조한승 구단도 그래도 박빙 5대5 정도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대 전적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갑조리그에서는 조한승 구단이 4승 0패. 갑조리그는 전부 다 승리를 네. 거두고 있어요. 갑조리그에서는 네. 4번을 이겼고 이제 삼성화재배에서는 또 2번을 졌거든요. 사실 갑조리그는 이제 제한 시간이 2시간 45분이었고 네. 예전에는요. 그리고 삼성화재배는 제한 시간 2시간이라 거의 흡사한데 그럼에도 한쪽에선 쭉 이기고 한쪽에선 쭉 졌다는 것도 상당히 이채로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화재배에서는 조한승 구단이 조금 열세인데 이번에 승리를 거두면서 그 연패를 끊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이제 선수들이 막 입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로 함께 가보시죠. 대국 현장입니다.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통합 예선 2회전입니다. 왼쪽이 조한승 구단과 저우루이양 구단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이치리키료 8단과 한승주 5단입니다. 네, 예선전에 참가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A조부터 G조까지 앞쪽 경기의 2회전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올해 이제 사상 최다인 400여 명 정도가 네.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한승주 5단의 착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저우루이양 구단의 흑번인데요. 네, 착점을 하고 바로 자리를 떴는데요. 아마 좀 시간을 맞춰 오느라고 화장실을 들리지 못했거나 차를 마실 네. 때도 이제 잠시 일어나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한승 구단이 눈을 감고 잠시 명상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돌아왔네요. 네, 왠지 이 옆에 차가 없었던 걸로 미루어 볼 때 차를 가지러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우루이양 구단은 또 굉장히 좀 속기형의 기사인 것 같아요. 저우루이양 구단이 91년생이고요. 네. 2002년에 입단을 했는데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저우루양 구단을 봤을 때는 네. 중국 바둑 역사상 최고의 기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네. 근데 역시 좀 이렇게 꽃 피우다가 또 잠잠하길래 중국에는 왜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많나 싶었는데 네. 몇 해 전에 한 4, 5년 전쯤에 세계대회 우승을 하면서 다시 갑자기. 이제 재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우루양 구단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이 이제 2016년 3월에 있었잖아요. 네. 그 몇 개월 전에 그 2015년 가을 무렵에 영국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 영국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네요. 딥마인드 본사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아. 이세돌과 알파고 이전에 저우루양이 가서 이제 알파고와 스파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추측을 하고 그런 있는 추측을 거죠.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아직도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실상은 아무도 모르는데 왜 공교롭게도 영국으로 하필이면 갔을까? 그때 영국을 갔을까라는 의구심을 호사가들이 계속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알파고의 수법을 가장 많이 실전에서 썼던 기사가 저우루양 구단이고요. 네, 아무래도 여행을 가서 스파링을 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거군요. 네, 오늘도 소목에서 두 칸 굳히는 수법 역시 이 알파고가 좀 많이 썼던 수법이 되겠죠. 저우루양 구단이 원래 스승이 이제 우자오이라고 또 프로 기사 중국 기사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웨이핑 구단에게 이제 바둑을 배웠는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돌이켜 보면 실질적인 스승은 알파고 알사번 같습니다. 네. 아주 적극적으로 제2의 도약. 예, 네. 인공지능 수법을 구사하고 있는 아, 기사입니다. 네, 저우루양 구단이 정말 어릴 때부터 기재가 뛰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7살 때 바둑을 배우기 시작을 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우자오이 바둑도장에서 이제 바둑을 배워서 12살 때 전국 아마 바둑대회 이제 완바오베라는 대회에서 이미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네. 거예요. 초등학생 때. 네, 그리고 14세에 베이징 하이디엔 팀 갑조리그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발빠른 행보를 네.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네. 밟은 거죠. 그만큼 뛰어난 기재였는데 세계대회에서는 좀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바이링배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꾸준히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결승 진출이라든지 준결승 진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도 LG배 세계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출란배에서도 역시 준우승을 차지했죠. 전부 중국 기사들과 결승을 치렀었네요. 네. 삼성화재배에서는 2008년도에 준결승에 진출을 했던 것이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이 조한승 구단도 그렇고 저우루양 구단도 그렇고 삼성화재배 예선전에서는 아주 호랑이에요, 호랑이. 네, 전적을 살펴봤더니 조한승 구단은 37승 12패예요. 네. 75%가 넘고요. 와, 저우루양 구단은 21승 6패. 엄청나네요. 예선전에서는요. 네. 본선 성적은 뭐 아주 뛰어난 성적은 아니지만 예선전에서는 아주 호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좀 기복 없이 선수들에게 꾸준히 승리를 거둔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3에 조한승 구단이 침입을 했습니다. 네. 이 막는 방향이 예전에는 이제 모양을 보통 키우기 위해서 이쪽을 반대쪽이었죠. 막았는데 요즘에는 지금 여기 막는데 바로 1초도 안 걸렸어요. 네. 요즘엔 이쪽으로 막는 기사도 많습니다. 이쪽 두고 끊고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정석이 되겠는데요.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보석 중에 하나고요. 네. 자, 여기서 이쪽을 단수를 치면은 단수 치고 만약에 한 점을 잡게 되면 귀에서 백이 7집 났지만 흑의 외세가 실리를 능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끊으면
이 한 점을 백도. 잡지 않고 이쪽을 잡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도 많고 예, 인공지능도 인공지능도 이쪽 잡는 바둑이 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요즘은 바둑 TV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주 낯이 익은 형태이죠. 그렇습니다. 가끔 이쪽을 젖히는 사람도 있긴 한데 네, 많이 복잡해요. 예, 이렇게 젖히는 것보다는 날일자 하는 바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조한승 구단은 원래 이제 기부천사로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아주 상금 전액을 기부하기도 하고요. 네, 여러 차례 있었죠. 조한승 구단이 재밌는 게 군대를 좀 늦게 갔잖아요. 네. 20대 이제 후반, 중후반, 후반 네. 다 돼서 갔는데 가자마자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네. 이제 아시안 게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대표 선발전에 참가를 해서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금메달을 예, 땄죠. 광저우 가서 금메달을 따서 군 복무 중에 바로 제대를 했어요. 금메달 따서 가자마자 바로 제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일을 평상시에 좀 많이 하고 살아서 또 금메달을 따는 그렇죠. 예. 대단한 일이 또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하자마자 또 국수전에서 우승을 했는데 네. 국수전 우승 상금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꽤 큰 대회인데 우승 상금 전액을 다시 기부를 기부했죠. 했고요. 얼마 전에는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에서 박영훈 구단에게 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수전에서 우승을 하고 당시에 이제 기부를 했던 곳이 그 조한승 구단이 복무를 하다가 제대를 했던 이기자 부대 쪽에 기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부대에 기증을 하고 그 전에도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소하게도 많이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세돌 예. 구단과 함께 뭐 스촨성 지진 네, 쪽에도 그렇습니다. 기부를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부천사라는 닉네임 아주 기분 좋은 닉네임을 야, 이쪽을 받았네요. 이쪽 받는 것으로는 네. 지금 걸친 곳을 이제 이렇게 날일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국에서도 있었는데 변상일 박영훈 대국에서도 이런 여기 두고 흑기 쪽 반대로 이쪽도 두고 했던 그런 바둑도 기억이 납니다. 네. 상변 쪽을 반대로 얻어맞기 싫다 이렇게 본 것일까요? 자, 이 바둑은 이제 조한승 구단은 실리를 선택을 했고요. 저우루이안 구단은 이 큰 모양을 어떻게 이제 집으로 만드느냐 또는 백이 또 침투했을 때 공격을 해서 얼마만큼 이득을 취하느냐 그런 흐름의 바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어디가 좋은 자리일까요? 제가 예전 좀 같으면 이제 감각이- 하변 예. 벌리는 수를 많이 둘 텐데요. 예.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러니까요. 이게 배울 때는 분명 하변을 전개하는 걸로 배웠는데 네. 최근에 감각이 저도 한 칸을 띄거나 막 백이 날일자로 받은 것을 어깨를 짚어가거나 아, 이렇게 어깨를 짚거나. 네, 요즘은 자. 감각이 이런 쪽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저 우루양보다는 전해요. 괜히 뿌듯합니다. 아, 축하드려요. 자, 이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 흙이 차지하지 않은 귀 쪽을 차지해놓고 여기도 저는 괜찮아 보이고요. 네, 하변 침투를 노려볼까요? 좌변을 이렇게 눈목자라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좌변 둘 때 이렇게 날일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들이 좋아하는 날일자 고침도 충분히 둘 수 있겠고요. 네. 하변으로의 삭감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조한승 구단하면 원래 이제 유장한 감각 그리고 초반 포석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기사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한 다음에 뭐 포석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조금 아쉬울 거예요. 좀 천천히 등장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강점이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네, 지금 다른 기사들이 AI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불만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를 조한승 지켰네요. 가장 확실하게. 네, 오늘은 아주 선명합니다. 실리, 선실리. 훗하게. 네. 흙은 어디다 둘까요? 흙은 이제는 어깨를 짚어야 되나요? 이쪽이요. 네. 아니면 저는 여기. 따로 예, 하변을 전개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저는 한 이쯤 지키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하변도 지키면서 우변의 세력에도 도움이 되는 수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저희들은 항상 지킬 때 이제 이 정도 얘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그동안 배운 것도 있고. 근데 인공지능들은 보면 정말 신기한 데다가 많이 둬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데 네, 뭐 하변을 지킬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바둑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지키는 모습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고정관념을 빨리 떨쳐버려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조한승 구단 오늘 보통은 이제 커피를 마시거나 하면 일회용 컵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오늘은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왔네요. 네, 조한승 구단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특히나 이제 부부가 집에서 그런 자연식 재료들로 어떤 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아마 아내가 준비해준 어떤 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혜원 3단하고 워낙 절친이죠. 예, 예, 조한승 구단. 저희 부부가 조한승 구단이 결혼할 때 결혼식 사회를 했습니다. 네, 친한 친구라서요. 저런 그 일회용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 봐도 네. 얼마나 올곧게 살아가는지. 그렇죠. 환경적인 것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요. 네, 아마 그래서 일회용 컵 잘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손이 지금 우변으로 갔어요. 네. 아, 옛날 같았으면 좀 약간 촌티나는 지킴이라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잘 모르겠어요. 네. 이 모양에서 여기 지키는 바도 제가 보긴 봤거든요. 최근에는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집을 짓더라도 네, 충분히 둘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죠. 예전에는 이렇게 억지로 집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억지로 집 짓더라도 집만 잘 지으면 된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기존 바둑의 패러다임과는 좀 다른 고정관념을 탈피한 그런 수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AI 승부 예측은 일단 100이 조금 좋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뭐 저 정도 차이로는 잘 모르겠어요. 저 정도까지는. 네, 6이 넘어가는 순간에, 60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확실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55 안쪽으로는 그냥 비슷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자, 지금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좌상기 지킴이 하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하변에 침투가 있는데 하변에 침투라면은 여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요. 지금 모양에서는 이쪽이나 화점이나 그 옆을 두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두 점을 벽이 아닌 공격 대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뒀는데 흙이 여기를 다가서게 되면 들여다보고 같이 도망나가게 되면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흙이 날일자 걸쳐놓고 한 칸 뛰었지만 안형은 없는 돌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제가 여기나 화점 정도를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이 두 점을 흑돌 두 점을 압박을 하기 위한 타개를 하겠다는 마음도 조금 있지만 흑돌 두 점을 압박을 하는 수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한승9단 포석 단계에 강점이 있는 기사인데요. 네, 저우르이안 9단이 우변 쪽을 확실하게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하자 장고를 합니다. 하점으로. 네, 완전히 가운데로 침입을 했네요. 네, 지금은 아마도 흑이 여기를 두기엔 좀 좁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여기도 좁고요. 좁다고 생각을 말하는 두네요. 자리를 바로 두네요. 오늘 저우르이안 9단이 처음에는 모양을 펼쳤지만 그 다음에는 또 상당히 실리에 민감하게 두네요. 근데 좋은 자리이긴 하네요. 백이 네. 반대로 여기 두면 안형을 갖추면서 다음에 또 귀에. 이선 날일자 하면 귀도 많이 파헤칠 수 있고 네, 또 백 그 안형에도 도움을 많이 주니까요. 좁지만 좋은 자리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선은 백은 이 한 점을 움직여야 될 겁니다. 들여다보는 게 이게 꼭 과연 이득인지 꼭 이득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뭐 이 정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뭔가 중앙 쪽으로 날개를 펴고 홀홀 날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런데 또는 이쪽 두 칸 뭐 다 가능해 보입니다. 요 언저리가요. 저는 이렇게 세 개가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네. 일단 들여다보아서 상대방의 돌을 무겁게 하고 중앙으로 날아가는 것이 여기 눈목자 또는 두 칸 요런 것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우아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백이 이쪽을 3-3을 붙이게 되면 쉽사리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약간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는 우아기를 붙인다던가 해서 응수를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저우르이안 9단이 작점을 해놓고 또 잠시 자리를 떴죠. 다음 행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아기 쪽에도 3-3에 붙이면 이제 백이 그냥 잡히지는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그래도 수를 못 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이런 데 두면 네, 다음에 예를 들어서 늘었다 생각하면 이제 젖히고 호구 치다던가 하면은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건 뒷맛이 굉장히 고약한 겁니다. 이쪽 두면은 이렇게 치고 밀어야 되는데 예, 하염없이 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사실상 수가 낮다고 봐야겠죠. 이것은 귀가 잡혀도 그렇죠. 예,
우변에 100만 살아가도 이득인 거죠. 그렇죠. 네. 여기를 붙이면 또 그게 싫어서 젖히게 된다면 이쪽으로 젖힐 수도 가능하고요. 예. 먼저 끊어서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단수 치면은 또 이쪽 단수 치고 잡을 때 호구 쳐도 되고 이쪽을 패를 버텨도 되고요. 네. 뭐 이런 기타 등등 맛이 많기 때문에 이 두 칸 흑이 굳힘의 최대 약점은 여기에요. 3-3과 그 옆 화점. 물론 이제 지금 흑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화점이나 뭐 다른 뭐 이쪽 소목이나 외목 여기는 수가 잘 안 날 겁니다. 하지만 3-3 붙였을 때는 완벽하게 백을 잡는 그런 수법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바깥쪽이 너무너무 튼튼해져서 벽이 생긴다. 예. 그러면 이제 막 잡으러 가겠죠. 네.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할 때 아예 이런 식으로 늘어서 다 잡으러 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의 흙의 벽이 완벽해지기 전에 적당한 시기에는 항상 응수타진을 해봐야 합니다. 네. 잡으러 올 것인지 아니면 물러서서 타협을 하면 이제 당장 사는 경우도 있지만 당장 살지 않고 다른 큰 자리를 둘 때도 있거든요. 딱 상대방이 다 잡으러 오기에도 지키기에도 애매한 그 시점을 잘 노려야 그렇죠. 되는 예. 거군요. 이게 좀 고급 수법이긴 한데 네.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예. 조한승 구단은 아주 아, 날렵하게 그냥 눈목자를 택했네요. 눈목자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흑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차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축은 당연히 안 예, 되고요. 흑이 좋으니까 예. 못 치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여기 하나 붙여서 만약에 치받으면 이렇게 장문을 씌우는 건 있습니다. 그렇네요. 도망을 못 가죠. 네. 아, 그래서 차단을 하더라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조한승 구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군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고 붙일 때 늘거나 해서 싸울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또 확실하게 좀 봐야 되는데 네. 아마 조한승 구단이 어느 정도 대비책은 마련해 놓고 눈목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제까지 이제 굉장한 비가 내렸잖아요. 네. 비가 그치니까 오늘은 상당히 덥구나 하고 나왔는데 우리 조한승 구단은 긴팔로. 네. 아무래도 이 대국 장소가 스튜디오이다 보니 에어컨 바람을 좀 무장하기 위한 긴팔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비가 왔었던 날씨 때문에 몸이 찌뿌둥했는지 스트레칭을 조금 전에 했던 모습이었고요. 이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차단을 노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게 좀 거북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바깥쪽 탈출을 노려야 합니다. 만약에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하나 두고 봉쇄를 당하면 아, 굉장히 갑갑하거든요. 그러네요.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답답한 모습이네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탈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때이른 승부처가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고 차단해서 끊는 방법도 머릿속에 계속 그리고 있을 겁니다. 네. 저우르이안 구단이 이 싸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쪽을 이제 막거나 입구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바깥으로 나갈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은 잡는데요. 잡으면 이쪽 하나 단수 쳐서 여기를 다 돌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막을 네. 수가 있으니까. 이 형태는
나중에 이것도 살짝 있고. 살긴 살지만 좀 당하네요. 네. 그러나 저우르양 구단은 한 칸을 띄었어요. AI 승부 예측은 56. 약간 알쏭달쏭한 스코어예요. 저게 네. 한 60이 되면 뭔가 100이 편해 보이긴 하는데 예. 아직까지는 접전보다는 유장하게 포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장면부터 싸움이 시작될까요? 별들의 전쟁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통합 예선 2회전입니다. G조의 대국입니다. 한국의 한승주 5단 대 일본 이치리 키리오 8단의 대결. 자, 지금 이 바둑은 일단 대형 정석이 등장했네요. 수순이 좀 독특하지만 네, 그냥 그냥 여기에 걸렸고요. 두었어요. 걸치니까 다시 좌하기를 걸치고 백이 손을 뺐네요. 씌우니까 뛰고 네. 바로 밀어갔어요. 이 바로 밀어가는 정석. 보통은 상단에 세력이 있을 때에 모양이 있을 때에 이제 밀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 이론에는 그랬는데 네, 요즘은 좀 달라져서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쪽을 먼저 네, 끊기 전에 하나 먼저 찔러 놓고요. 찔렀고요. 늘고 밀고 단수 치고 민 장면에서 한 칸을 띄었습니다. 네. 여기를 막히면 백이 이제 5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늘었고요. 여기서 보통은 일단 여기 백이 관통하는 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있는 수를 많이 두는데 네. 있게 되면 이제 우상기 백이 잡으러 가는 수가 이제 성립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날일자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뚫렸네요. 끊으니까 여길 또 날일자를 했어요. 네. 이게 백이 밀었을 때 바로 손을 빼면 젖히는 모양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날일자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한 칸을 띄워놓은 것이 흑에게 약간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나중에 이쪽으로 타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예. 백이 바로 젖혀져 있는 형태라면 흑이 나중에 붙일 때 이 선에 백이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인 거군요.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제 백은 이 흑도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압박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우상기는 이 날일자가 없으면 백이 먼저 이런 식으로 날일자라면은 흑도 7점이 아직 미생인 형태이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한승조단은 여태까지 이제 삼성화재배 예선전에 5번을 참가했는데 한 번도 본선에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삼성화재배에 출전을 해서 5승 5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예, 이제는 본선 무대 한번 밟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는 충분히 이제 뭐 재능이야 뭐 예전부터 네. 누구나 다 알아주는 넘치는 재주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경험, 관록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본선 진출할 정도의 능력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통합 예선전에서 몇 차례 본선에 진출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시나오베라든지 몽백합배 네. 등에서 이제 세계 바둑 오픈전 역시 통합 예선전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바가 있죠. 한성주 오다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제 보통은 어렸을 때부터 정규적으로 바둑 공부를 하고 또는 도장이라든지 학원에서 이제
같이 선생님과 동료들, 선후배와 같이 바둑을 하게 되는데 네. 독학으로 바둑을 배웠어요. 그래서 입단하기 이전에 이렇게 뭐 아마추어 대회라든지 뭐 이런 기록들이 아주 많지 않은 편이에요. 네. 네. 독학으로 바둑을 이만큼 두기는 정말 힘든 그렇습니다. 일인데 정말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인지 보통 일반적인 기사들을 하고는 조금 다른. 네, 많이 달라요. 네. 정말 독특한 스타일의 바둑을 두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최근처럼 오히려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런 때에는 한승주 오단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아주 강해지기 전에는 한성조 오단 같은 스타일이 인공지능을 잡기에는 최적화된 기사가 아닌가 그 생각도 했을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서서히 기량이 만개할 이제 시기가 찾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272kg 팔단은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네. 원래 첫 스승이 일본의 이제 송광복 구단이라고 아. 조총룡계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스승이 이제 홍맑은 샘. 한국에서 활동을 네. 하다가 일본에서 도장을 차렸고 있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입단을 한 네. 그 홍맑은 샘의 제자. 근데 선생님보다 먼저 입단을 했죠. 그것도 아주 특이한 네. 경력이고요. 자, 지금 우아기는 확실하게 한 점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환은 그래도 흙이 네. 좀 벌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 돌은 약간 악수지만 여기에 백이 하나 약간 굶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요. 그러나 AI 승부 예측은 백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우하 쪽에 한 수가 백이 더 투자된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를 좀 두텁다고 판단을 해주고 있나요? 아무래도 여기 우하기에 한 20집 이상의 완벽한 집이 튼튼하게 확보가 됐다는 것을 높게 평가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한승주 오단은 굉장히 폭넓게 모양을 넓혔고요. 우상귀는 백이 먼저 두더라도 이쪽을 두면은 옆구리를 붙여서 잡히는 형태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네요. 있는 수가 가능하군요. 이건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정도까지는 백이 언제든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흙은 손을 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네. 정도는. 우상기 쪽은 한 점을 버리는 형태로 한 점을 사석작전으로 해서 네. 흙이 손쉽게 살 수가 있네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하고 이쪽을 젖히는 게 있긴 있어요. 나중 네. 얘기긴 한데요. 패로 버티는 패로 거군요. 버티면서 늘면 또 잡으러 가는 게 있죠. 아,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패 의미도 조금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당장은 못 하니까요. 초반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72kg 팔단은 아주 또 재밌는 이력이 있는 게 지금 97년생이잖아요. 네. 2년 전에 와세다 대학교를 뭐 특기자 전형 이런 게 아니고 바둑을 이용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네. 정상적으로 입시 공부를 해서 입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와세다 대학교 하면은 뭐 한국 사람들도 알 만큼 굉장히 또 좋은 학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명문 대학교이고 그렇죠. 네. 세계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네. 대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일본에서 아마 동경대 다음에 도쿄대학교, 와세다 대학교 보통 네. 그 얘기들 많이 하는데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예. 그러면서도 와세다 대학교 입학하고서도 일본 랭킹 2, 3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와. 그 흔히 얘기하는 아이들이 보통 자기와는 비교하지 말라며 이렇게 그렇죠. 엄친아. 네, 엄친한 네. 거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이죠. 예. 네. 엄친아. 네, 이치리 키리오 팔단이 딱 엄친아 스타일이네요. 또 집안도 그 도호쿠 지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신문과 방송을 이치리키 가문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치리키로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했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래서 와세다 대학교 와세다. 사회학과를 다니면서
가업을 물려받을 준비도 하면서 바둑 프로기사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잘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가 길쭉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둑을 둘 때 꼭 도쿄에서만 두는 게 아니고 관서지방도 가고 저 밑에 지방도 가고 뭐 중부, 충북부 그게 네. 어떻게 되냐 하면은 보통은 타이틀 보유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은 그 다음은 선배 기사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치리키류 8단 같은 경우는 이제 신칸센을 타고 그렇네요. 대국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대국이 또 장시간 두잖아요. 네. 일본은 다시 돌아와서 잠도 못 자고 이제 학교를 가는 그런 나날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둑을 정말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네. 지금 이 모양은 이제 일단 여기 날일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뭐 이런 모양에 걸칠 땐 대체적으로 이렇게 걸쳤잖아요. 네, 위로 갔었죠. 근데 요즘에는 인공지능은 여기 붙이는 수를 훨씬 더 많이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붙이면 응수에 젖힌다던가 따라서 해서요. 예. 모양을 잡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모양을 잡고 이 흑돌 한 점을 오히려 고립시켜서 압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여기를 붙이면 흑도 이제 방금 전처럼 젖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넣는 경우도 있고요. 예. 자, 이런 수법들은 또 주변 배석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한 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치리키료 8단이 일본 신인왕전에서 2014년도에 우승을 했을 때에도 그 최연소 신인왕 기록을 경신하면서 우승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요다 노리모토 구단이 갖고 있던 기록을 경신을 했고요. 네. 일본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신인왕전 최연소 타이틀 홀더, 뭐 네. 명인전 최연소 본선 진입 이런 기록적인 면을 굉장히 중시를 많이 해요. 이치리키로 8단은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최대 기전인 요미우리 신문에서 주최하는 기성전에서 네. 도전자가 돼서 일본의 1인자인 이야마 요탄과 최종 결승전을 치렀는데 4대0으로 졌어요. 준우승에 머물게 됐죠. 네. 최근에 준우승을 했었던 전적들은 전부 다 이야마 유타 네. 구단과의 대결인 것 같아요. 이야마 요탄을 넘지 못한 그 비운의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연령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야마 요타 구단이 89년생이 8살 차이가 나니까 원래는 극복을 해야지 저희들이 그동안 알고 네. 있던 그 흐름에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가장 잘 돌 수 있는 나이에 학업을 병행하면서 좀 뭐랄까 집중이 좀 덜 된 네. 그리고 이제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이제 약간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바둑계를 위해서는 저는 이런 기사들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본에는 또 예전에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사카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네. 의사였다가 의사를 포기하고 다시 프로 기사가 된 기사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활동하는 기사들도 있어주면서 또 바둑 팬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치리키료 8단과 이야마 유타 구단이 딱 8살 차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딱 8살 그렇죠. 차이였었거든요. 보통 이제 그 정도 네. 나이에서 세대 교체가 되는 건데 예. 이치리키로 8단은 아직은 이야마 유타 구단을 넘지 못했고요. 예, 20대 초반의 기사니까요. 좀 더 지켜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바둑을 위해서는 몇 년 휴학을 해야 될까요? 그냥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네. 꼭 바둑 공부만 저는 뭐 많이 한다고 바둑이 물론 뭐 늘 수도 있겠지만 더 뛰어난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공부도 많이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다른 경험들이 바둑에서도 또 새로운 깨달음이 되면서 예, 다른 수법으로 등장할 수 있겠네요. 자, 우선은 자아기를 지켰고요. 네. 또 이제는 요즘에는 또 유행하는 게 이거잖아요. 네. 예전에는 절대적으로 숙수라고 하지 말라는 했었었는데요. 악수라고 했었는데 네. 좀 실전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 수가 아니라면 좌상기를 굳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예 더 넓게. 이게 한승주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승주 5단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우리가 이제 괴초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괴초식이라는 그 단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승주 5단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시원해 보이네요. 들어와라 이거죠. 네. 싸워보자. 들어오면은 이제 파상 공세를 펼치겠다라는 뜻이고요. 예전에 권투를 보면은 가드를 내리고 네. 이렇게 들어오라고 오히려 유인을 하는 유도하는 거죠. 사람들 네. 많았잖아요. 딱 그게 떠오르네요. 한승주 5단의 지금 저수를 보니까. 여길 두니까 AI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움직이질 않죠. 그렇습니다. AI도 깜짝 놀란 예. 모양을 넓히는 아주 유장한 수였던 것 같네요. 방금 전에 한승주 5단이 착점한 이 눈목자가 좌상 쪽으로도 그렇고 좌하 쪽으로의 흙 모양도 좀 지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여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테고 네. 좌상 쪽으로도 도움이 될 테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우변의 흑돌의 연결 그리고 모양을 키우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그런 수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수법인데 그럴듯해 보이네요. 네. 흙의 모양이 상당히 넓은데 이치리키료 발단이 어디부터 풀어가게 될까요? 뭔가 돌은 이쪽 언저리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좌상 쪽이 좀 더 크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부숴야 되는 거군요.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 좋아하는 삭감법 네.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은 흙이 아까 말씀해주신 응수 중에 늘어서 두나요? 백이 붙인다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둬야 되는지. 네. 근데 아무튼 여기를 두었다는 것은 백이 어디를 두던 간에 파상 공세를 펼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약간은 다음 작전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뜻 같기도 해요. 한승주 5단이 잠시 자리를 떠서 돌아올 때까지도 이치리키료 발단 장고 중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은 한동안 국내 기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어서 국제대회 성적이 썩 좋지가 않았었어요. 이치리키료 8단도 삼성화재배에서 본선을 예선을 뚫고 본선을 진출한 것은 2016년도에 딱 한 차례 있었네요. 일본은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치리키로 8단 정도에 되는 뭐 나이나 랭킹 정도가 되면은 모든 세계 대회 오픈전을 다 나가요. 네. 물론 자비를 들여서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 내 기전과 걸리게 되면은 겹치게 되면은 우리는 보통 세계 대회 물론 조정은 좀 해주긴 하지만 일본은 이제 조정도 해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자국 내 기전을 먼저 두는 규정이 있어서 세계 대회 이제 그렇게 참가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스케줄이 딱 괜찮을 때만 참가를 하죠. 네. 근데 요즘에는 좀 바뀌었는지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이야마 요타 같은 경우도 세계 대회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혹시 요즘에 그 기사 출신들이 일본 기원의 운영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세계 대회 성적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일본 국내 기전들의 스케줄이 1년 전에 미리 다 잡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걸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그런 문화를 좀 부러워하기도 해요. 이 한국 기사들이나 중국 기사들이. 그런 점은 좀 이제 부럽기도 하죠. 근데 예. 어떻게 보면 너무 꽉 거기에 틀어막혀 있으면 세계 대회 참가하기에는 좀 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요. 네. 조금만 유두리 있게 그 일본 기원처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융통성을 가미한 일본 기원의 그 대국 시스템, 네. 대국 일정 시스템, 이것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더 묘한 데를 침투를 하네요. 눈목자 사이를 가르겠다는 건가요? 이 간격을 노리겠다는 뜻이죠. 네. 그게 싫어서 이제 흙에 붙이거나 또는 차렷을 하면은 그때. 좌상기를 삭감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손해볼 일은 없다 이거죠. 다만 이제 이쪽으로는 백이 이제 전투가 벌어지거나 하면 이 교환은 흑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치리키료 8단이 응수타진을 하고 네.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면서 가볍게 목례를 하고 네. 떠났죠. 이게 이제 일본 기사들의 특징이에요. 중국 기사는 저런 기사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한국 기사는 가끔 있고요. 네. 한국이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또 예. 돌가리기 할 때도 저희 같은 경우는 흑백이 바뀌면 그냥 이렇게 통을 네. 돌려주잖아요. 일본 기사들은 친절하게 이제 뚜껑도 덮어가지고 그렇죠.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일본은 좀 바둑을 예로 대하고 있고요. 그렇죠. 한국도 사실 예로 대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스포츠로 바뀌었고 이제 중국은 처음부터 스포츠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예. 좀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대만의 경우는 어떤가요? 대만은 딱 중간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한국과 어찌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인 거군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대만 출신의 리나이펑 구단이 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제 기억에는 일본의 다카가와 구단하고 왕자전 도전제 결정전 뭐 이 정도를 두고 있었는데 임해봉 구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임해봉 구단이 이제 바둑이 굉장히 나빴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의 마지막 끝 무렵에 기적 같은 역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카가와 구단이 쓰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서 자기가 졌다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니까 네. 돌을 주섬주섬 뜯어서 네. 자기가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서 진 것으로 해달라.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물론 승부도 중요하지만 네. 프로기사니까 승부도 중요하지만 승패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제 예와 도를 중시한 그렇네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해 전에 일본에 갔을 때는 그 대국을 전부 그 무릎 앉아서 네. 좌식으로 아마 서양 사람들이 가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두거든요. 네. 그 이제 일본식 좌식인 거죠. 사실 적응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한 아주- 시간도 채 앉아있기가 힘든, 예, 고문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일본에 가서 그 광경을 처음 봤을 때 좀 깜짝 놀라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사진을 찍을 때는 또 무릎을 꿇고 둬요. 네, 항상. 예. 이제 사진 기자가 없어지면 이제 살짝 풀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보통 이제 아침 일찍 시작하면은 하루에 뭐 12시간씩 두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일본 기전 같은 경우는. 한성주 오단 저는 이제 아까 딱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붙이는 것과 입구자 차렷을 붙이면서. 얘기했는데 네. 지금 한성주 오단 머릿속에는 별의별 다른 걸 생각을 다 하고 있을 생각하나요? 거예요. 워낙에 자유로워서.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예. 독특하고 한 기풍이기 때문에 뭔가 보여줄 겁니다. 뭔가 다른 방향으로 귀 쪽으로 받는다거나 해서 눈목자 사이를 뚫리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겠죠.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성주 오단은 독특하니까 둘 수도 있어요.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좋은 행마가 있다면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성주 오단 머릿속에는 AI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수많은 그림들이 지금 번뜩번뜩하고 있을 거예요. 네. 한승주 오단이 뭔가 고개를 약간 끄덕끄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치리키리오 8단이 응수타진 한 수가 괜찮은 수였던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고요. 예. 아니면 이제 다른 변화도를 그려보다가 네, 끄덕끄덕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성조단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뭐 기본기라든지 뭐 계산을 잘하거나 뭐 아주 뭐랄까 좀 프로다운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지키고만 해요. 번뜩번뜩 천재적으로 번뜩번뜩하는 그 재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수일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한승조 오단과 이치리키리오 8단 천재 기사들의 대결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의 차세대 주자. 이미 뭐 우승을 5차례나 네. 했으니까 정상급 기사로 봐야겠고요. 한승조 오단은 아직 이제 우승, 준우승 경험은 없지만 독학으로 여기까지 온. 무한한 네. 발전성만큼은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기재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좀 온건한 방향으로 지켰거든요. 이쪽 뚫리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다라고 본 것 같고요. 네. 이제는 백도 여기서 손을 빼는 것은 이 교환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좌상의 흙 진영을 삭감하는 선택을 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쪽이 가장 유력시되긴 해요. 네. 감각적으로는 화점에 붙이는 수인데요. 또 다른 행마를 구사를 하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이런 게 아니라면 화점에 붙이는 수가 아니라면 어깨를 짚을까요? 아니면 어깨요. 네, 여기 말씀하시는 그거는 거죠. 좀 아닌가요? 화점으로 밀려서 네, 뭐 나쁜가요?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둘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저도 뭐 잘 모르는 모양이라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실속이 없나 싶어서요. 질문을 드리면서도. 둘 수 있죠. 예. 저는 둘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인 화점에 붙이는 수를 택했습니다. 인공지능 바둑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 진영에서 타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돌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타협할 때는 역시 갖다 붙여라. 네, 이 격언이 딱 들어맞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저희들도 원래 이제 타개할 때는 갖다 붙이는 네. 수 많이 두잖아요. 다만 이제 공격할 때는 갖다 붙이는 수가 그렇게 안 좋죠.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런 수는 알거든요. 네, 감각적으로 이제는 떠오르게 됐죠. 아, 바로 밀어요. 아, 보통은 이제 두 점 머리를 네. 얻어 맞을까봐 잘 안 두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런 모양에서 늘고 젖히고 꽂히는 수를 많이 두죠. 네, 탄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복, 팩감 하나만 있으면 굴복시키는 모양을 만드는 형태를 많이 두는데 지금은 밀었고요. 만약에 젖힌다면 여기를 젖히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끊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은 다음에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해서 늘게 되면 어디서 많이 보던 어디서 많이 정석이 본 되네요. 두 점 밀어붙이기 정석 네. 같이 생겼죠. 소목에서 한 칸 걸치고 아래를 붙였을 때 눈사태형 정석과 네. 똑같이 되네요. 자, 그래도 일단 여기서 또 이걸 누를 수는 없으니까 기세로 젖힐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는 이치리키료도 여기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선은. 네, 그냥 늘거나 하는 것은 막혀서 오히려 백 모양이 더 이상해집니다. 지금은 젖히는 한 수로 보입니다. 그때는 흙도 이제 끊을 수도 있겠지만 뒤로 물러서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젖히더라도 다 잡으면 이제 워낙 주변이 튼튼하니까 흙도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아, 바로 젖히네요. 생각도 안 하고. 역시 한승주 5단이 술기가 빨라요. 끊는 수는 오히려 도와주는 수이다. 이렇게 끊으면 아마도 이쪽 단수 치고 늘 때 여길 두고 보통 꼬부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호구 쳤을 때가 응수가 없어 보여요. 그렇네요. 이쪽 단수 치면 끊어서 끊어서 두 점이 오갈 데가 없고요. 활용 수단 자체가 없네요. 여길 두면은 이걸 두고 나가면 또 밀어야 귀를 되나요? 잡는 건 여기 잡혀서 안 되고 네. 또 밀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백이. 그렇네요. 다음에 단수 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움직였다고 치면 단수 치고 맞고 여기는 먼저 하나 해놔야겠네요. 이런 거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막으면 이거 세 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잡히는 모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니까 한성조단도 아예 그냥 뒤로 젖혀버린 거예요. 여길 이으면 늘겠다는 뜻이고요. 아예 여길 젖혀서 타개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잡아서 주변에 백이 응원군이 있으면 이건 백도 싸우겠지만 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끊고 싸우더라도 백이 오히려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건가요? 여기가 너무 튼튼하고 이쪽에도 응원군이 하나 있으니까 싸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에서 백이 여기를 젖히면 다 늘어줘서요. 아, 이건- 실리도 어느 정도 약 20집 정도 만들어 놓고 네. 아직도 이 백을 계속 압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늘고 젖히고 여기 이 선을 젖히는 수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승주 5단이 굉장히 좋은 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바둑이에요. 이렇게 상대방도를 공격하는 흐름을 아주 좋아하는
지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 기사들 좀 성적내는 기사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공격형이라기보다는 수비형 기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가장 이제 공격적으로 두고 가장 파괴력 있는 바둑을 두는 기사 중에 하나가 그래도 한승조 5단이에요. 아주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재미가 있어요. 재미도 있고 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캐릭터예요. 그렇습니다. 한승주 5단이 잘 몰아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과연 공격력 어느 정도 통하게 될까요? 2018 삼성화재배입니다. 별들의 전쟁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통합 예선 2회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한승 구단 대 중국 저우루이안 구단의 대결, 그리고 한국의 한승주 5단 대 일본 이치리 키리오 8단의 대결입니다. 자, 이 바둑은 저희가 아까 눈목자하고 한 칸 띄는 정도까지는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로 이쪽이 정리가 됐고 그 다음은 유출을 해보니 여기를 두고 3-3을 침투해서 정석이 끝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흑돌 차례겠죠, 이제는. 그렇네요. 대략적으로 바둑을 보면 한 20집은 되겠죠, 자악이. 예. 여기도 10집은 확보가 될 테고 흑이 도도 10집은 확보예요. 이쪽도 네. 10집은 확보가 서른에 됩니다. 40. 흑은 이거를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을 잡히게 되면은 상변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네. 뭐 늘거나 또는 뛰거나 지금 날일자까지 하기에는 이거는 뭔가 백도 자세가 각이 나오는 네. 그런 그림으로 보여서요. 한 칸 정도 뛰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백은 40집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흑은 이 모양이거든요. 네. 저는 이 정도라면은 백이 잘 짠 바둑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몇 집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뭐 완벽한 집은 아니니까요. AI의 승부 예측을 보지는 못해서 네.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백 잡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라면. 이 바둑도 우측에 있는 바둑도 한승주 5단의 바둑도 지금 아까 저희가 얼핏 봤을 때는 백이 약간 우세하게 나왔거든요. 수치상으로는. 근데 저는 이 그렇습니다. 정도라면은 한승주 5단의 입맛에 딱 맞는 바둑이라고 네. 생각이 돼요. 오히려 이 사람이 두기에는 흑 쪽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네. 저는 잘 못하는데 이런 거를 공격을 못하니까. 근데 한승주 5단한테는 딱 맞을 거예요. 네. 조한승 구단과 저우루이안 구단의 대국을 좀 더 살펴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저우루이안 구단의 이제 착점할 차례입니다. 흑돌 차례고요. 좀 돌을 잡고 있는데 네. 예, 일단 초점은 상변이 되겠고요. 자, 아까 이 눈목잘 하니까 여길 뒀어요. 네. 그러니까 독특하게 날일자리였네요. 이 좁은 곳을. 안형을 만들겠다. 중요한 자리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띄고 입구자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치받았죠. 치받아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깨를 짚고 밀고 호구 치니까 들여다보고 밀고 맞고 젖히니까 늘고 날일자에서 네. 하변이 이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를 뒀군요. 네. 예. 아주 좋은 자리죠. 그렇네요. 반대로 흑이 오는 것하고는 차이 네. 많이 납니다. 그러자 상변을 하나만 교환해 두고 3-3을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이렇게 진행하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상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를 뒀습니다. 상변을 두었다가는 우변을 백이 먼저 두게 되어서 싫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네. 모양을 넓히기도 하면서 또 하변의 백도를 그래도 은근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공격까지 겸하고 있는 수군요. 자, 백도 이제는 적절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지금인가요? 네,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한 이 귀에 대한 네. 음스타진을 한번 시도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말 아직 알 5대 수 5네요. 없는 네. 승부네요. AI 스코어가 네, 좀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잠깐 했는데요. 변했다가 역시 지금은 좀 비슷하다. AI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군요. 저만 좋아 보였네요. 저도 하지만 분명히 100이 좀 더 편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뭐 변명을 대자면 이수로 움직였을 때 네, 상변을 움직였을 때 100이 먼저 붓으로 갈 수 네, 있으니까요. 먼저 삭감하면 좀 좋아 보였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방금 전 착점한 저우를 위한 구단의 이 어깨 짚으면서 모양과 공격을 겸한수 괜찮았던 수인 것 같네요. 네, 괜찮은 감각으로 보입니다. 네. 바둑도 비슷하고 소비 시간도 아주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은. 네. 역시 조한선 구단답게 유장하게 두네요. 보강도 하면서 이 돌도 약간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백이 먼저 두게 되면 돌을 갈라놓고 노려볼 수 있는 돌로 보입니다. 조금 두터워지게 되면은 제가 이제 아까부터 여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흙이 밀거나 또는 뭐 날일자를 지킨다면? 했다라고 가정하면 이제는 건드려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 100% 이젠 다 집이라고 잡으러 봐야 가나요? 돼요. 거의 한 65집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양이. 일곱, 여덟. 한 요 정도 선까지만 나면 65. 근데 여기도 약간 그래도 없어지긴 하겠죠. 여기 삭감? 65까지는 안 되고 한 60집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래 이 상변을 제외하고 확정가, 100의 확정가가 40집 정도였었기 때문에 네. 흙도 상당한 집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백이 선수를 잡고 호구를 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이 모양이 되면 한 20집 추가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도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백이 이렇게 백이? 밀고 젖히는 것 정도는 늘 선수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20집 정도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어요. 전체가 한 40집 정도도 날 수 있어요. 그럼 뭐 여기가 20집이니까 금방 개가가 맞춰지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흙도 지금 이쪽을 여유 있게 지킬 만한 그런 바둑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네요. 흑의 입장에서도 지금 상변 굉장히 시급한 자리를 계속 손 빼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픈 장면이군요. 어디로 손이 갈까요? 상변이냐 우학이냐. 그리고 이 백을 공격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과연 공격을 아, 공격을 하네요. 바로 밭전자를 찔러갈 수가 있나요? 아, 지금 백이 뭔가 아래쪽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 형태라면 중앙에 있는 그 날일자 한 점을 끊어내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데를 두면 네, 이렇게 끊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백도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정말 강수네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곳은 이제 봉쇄나 날일자 행마로 이렇게 딱 잡는 수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네,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쪽 두면은 여기 밀어서 탈출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쪽 두면은 이제 여길 밀어서 탈출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급습이 성립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쪽을 두면은 나오는 찔러서. 수를 두겠다 그런 네. 뜻인가요? 아, 당장은 근데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끊어서 둘 수가 있나요? 이렇게요? 네, 둘 수가 있나요? 이거 살려야죠. 그렇습니다. 이거 두면 다 후퇴를 해야 되는데 아래쪽을 다 뚫리는데요. 여기도 맞아야 되고 이런 데도 집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라 함부로 하기 어려운 수법 아닙니까? 학예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마 만약 여길 받으면 당장 뭘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요 교환만 해놓고 다른 선택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뭐 강수인 것은 확실합니다. 중국의 저우루이양 구단 강수를 날려놓고 잠시 자리를 떴고요. 조한승 구단도 여기서 작점을 잘못했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허리를 고추 세우고 술기를 합니다. 저우루이양 구단이 옆바둑을 지켜보고 있나요? 네, 잠시 살펴보다가 앉았습니다. 가끔씩 대국자들이 그 주변의 바둑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 대국이 엄청나게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이 술기를 하고 있다가 약간 기분 전환의 의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바둑을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좀 힘도 좀 들어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한번 환기도 좀 주위 환기도 시키고 잠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오고 그런 네. 사람도 있고요. 작점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달일자로. 시우는 수가 자, 이 수는 흙이 탈출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네. 보입니다. 이런 데를 찌르게 된다면은 막더라도 젖히고 여기 나오면은 탈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마 네. 백도 이렇게 두진 않을 테고 이 교환만 해두고 이쪽 밀겠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예, 만약에 이쪽을 나와서 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밀고 나와서 이득을 보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네요. 문제는 이 좌변의 좌하 쪽에서 흘러나온 이 흙 전체 흙을 노려볼 만한, 공격. 네. 충분히 노려볼 만한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돋고요. 흙도 체면에 이 돌에 체면이 있기 때문에 뭐 밀지 않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급소자리를 찔렀기 때문에 무조건 살리고 나와야 되겠네요. 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뒤로 물러서는 것인데 그래도 이 돌의 기세를 살린다면 네. 밀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세로는 바로 밀고 나가는 수 또는 우측을 연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날일자를 두었을 때 그 다음까지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보통은 그렇죠. 네. 날일자 했을 땐 흙이 다음 움직이는 것은 뭐 100% 확실한 수법이니까요. 아무리 봐도 이거 기세로는 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데 치거나 늘거나 했다고 치고요. 예. 그래도 이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앙이 좀 잡히는 여지가 있지만 하변에서 이득을 크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 같은 경우도 물론 잡히긴 하지만 뭐 이쪽 언저리에서 선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좀 남아 있다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아기 같은 경우는 붙여서 붙여서 여기도 약간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이제 그냥 이 정도로만 해두고요. 네. 나중에 이런 맛도 있고 그리고 당장 이제 이렇게 또는 그 위 언저리 젖힌다거나 아무튼 흑도를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법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젖혔어요. 두 점머리를 아예 두드렸습니다. 아, 이쪽 도도
비슷하다고 보는 건가요? 뭐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근데 이 형태는 아까 모양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AI 승부 예측은 합계 57%. 아, 쪽으로 나가 끊는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붙이고 끊어서요. 탈출이 되죠. 그렇네요. 나가도 마찬가지겠고요. 역시 돌파가 가능하군요. 방금 전 형태로 끊어진다면 하변의 백돌도 갇히는 형태가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다른 건 그렇게 뭐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네. 이게 너무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이 형태는 하변의 백돌이 다 갇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집니다. 그런데 손길은 젖히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젖히는 수를 그냥 밀었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림이 됐을 텐데 네. 젖혔기 때문에 이 변수는 하나는 생겼거든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좀 곤란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좀 앞이 캄캄하긴 하네요. 저는 좀 대책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백돌이 상당히 답답해 보입니다. 사활 전체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붙였어요. 그냥 붙이고 백이 뚫으면 끊어서 비슷하다고 보는 건가요? 백이 뚫고 이걸 하면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그때 밀어서. 이걸 찌르고 해도 저는 이게 되는 거 네, 저는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그렇습니다. 답답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수순만 바뀌었지 그 변화도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이걸 뒤로 후퇴하기에는 젖히는 순간에 여기 또 한 번의 가일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돌이 좀 아무튼 저는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이거였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끊었으면은 뭔가 이렇게 뚫려선 백이 안 될 거잖아요. 네. 안 되겠죠, 이거는.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 그래도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생겼습니다. 여전히 AI의 스코어는 흙이 약간이나마 좋다고 보는 상황.
그나마 좀 다행히 방금 전에 57이었는데 네, 살짝 내려갔죠. 조금 깎였어요. 사실 오른쪽으로 아까 보여주신 변화도대로 오른쪽으로 꼬부려서 끊었으면은 왠지 그 스코어가 그대로 유지됐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수순을 비틀어서 흑의 점수가 약간 내려간 것 같습니다. 조한승 구단은 어제도 통합예선 1회전에서 대국이 있었는데요. 현재 D조에 속해 있고요. 사카이 초단에게 어제는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이 통합예선 1회전은 대국을 이제 한 선수들도 있고 부전승으로 대국을 하지 않았던 선수들도 있죠. 좀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거치고 네. 올라온 기사들은 이제 한 판이라도 더 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또 대국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데 네.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본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입장에서 한 판을 더 두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좀 워낙 강한 기사들끼리 서로 맞붙게 되는 거니까요. 네. 오히려 좀 탈락 기회가 더 생기는 걸 그렇죠. 수도 있어요. 4번을 이기고 올라가느냐 5번을 이기고 올라가느냐의 차이니까요. 네. 그리고 세계적인 기사들 저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기사들이 시드를 받은 기사는 이제 손가락에 딱 꼽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선 이제 예선전을 거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네. 예선전이 또 하나의 본선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선에서는 승승장구하는데 예선전에 나오면 길을 못 펴는 기사들이 있는가 하면 네. 반대로 또 예선전에서는 뭐 잘 압도적인 올라가는데. 승률을 보여주는데 본선 가면 힘을 못 쓰는 기사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양쪽 모두에서 힘을 내기가 참 쉬운 일이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조한승 구단은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입단한 지 23년 됐거든요. 24년 차인데 얼마 전에 1000승을 돌파를 했고요. 네. 공교롭게도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499패예요. 아, 통산 전적이. 그럼 네. 평균적으로 이제 2번 이기고 1번 지구를 꾸준히 반복했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정말 이 1000판을 기록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대단하죠. 네, 손가락으로 꼽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초일류 기사의 척도가 통산 승률 70%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 기준을 충족시켜준 기사가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명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이라든지 이창호 구단이라든지 뭐 요즘에 이제 박정환 구단이 있겠죠. 몇 명 안 되는데 조한승 구단은 그래도 거의 67%에 가까운 통산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많은 대국을 했는데 그렇게 높은 승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꽃다발도 받고 보통 이제 그럴 때는 다른 분야 같은 데는 이제 황금 송아지도 한 마리씩 그렇죠. 주고 하던데요.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저우르위안 구단은 중국 그 성적은 사실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예. 잘 몰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세계대회 통산 전적을 봤더니 158승 83패예요. 역시 이제
한 두 번 이기면 한 번 네. 지는 꼴인데 세계 대회에서 이렇게 65% 정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초일류 기사로서의 그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우루이안 구단은 91년생으로 예, 한국 나이로 보자면 올해 29이네요. 28? 예, 네. 8. 네. 8이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는 이제 28 하면 한창 때잖아요. 네. 근데 중국 기사들은 신기하게 다 요원저리 때부터 많이 흔들려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한국과는 한 10년 정도 차이가 좀 네, 나는 한국 것 기사들은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창호 구단도 있지만 네. 조한승 구단도 지금 30대 후반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네, 37이죠. 지금 이세돌 구단이 36. 그래도 아직 이제 예, 건재하고 네, 있는데요. 건재한 모습으로 봤을 때는 네. 좀 좋게 말하자면은 자기 관리를 잘한 거고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세대 교체가 활발하게 잘 되는데 한국은 세대 교체가 좀 덜 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조한승 구단이 조금은 곤란한지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연 잘 수습해낼 수 있을까요?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